원주 학생 여러분, 전국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키명 오늘은 겨울방학 특강으로 빈순사판 전략편 글의 순서 포인트 1 프랙티스 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 자료 출력해 저랑 같이 봅니다. 다음부터 봅니다. 스퀴럴이라는 단어는 다람쥐라는 뜻이고 여기 본문에 나온 그라운드 스퀴럴은 들다람쥐입니다. 메이웰 별표색입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 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웰이 추측을 나타내는 메이의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이 강조된 뜻으로서 아마 뭐뭐일 것이다 뜻이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He may well get angry.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 뜻 중에 먼저 문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dator 포식자, 포식동물이고 prey는 먹이 반대말이 되겠죠. in the distance 이게 in일 때는 더가 붙고 from일 때는 어가 붙어요. 이것이 토익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from the distance 그러면 틀린 거죠. in a distance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험생들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습니다. 출제위원 두고 보자. 너 제명에 못 죽는다 이런 막 댓글까지 달리고 험악했습니다. from a distance고 in the distance 멀리서라는 뜻입니다. 알람 콜은 우리가 잘 아는 알람 콜 아침에 깨우는 전화 또는 경고음이 되겠죠. 자, alert 위험을 알리다 경고를 바라다는 동사 뜻으로 쓰였고 alert A to B 그러면 A에게 B에 대해 경고하다 이 뜻입니다. run for cover 하면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뛰다. 요거 cover 은폐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숨길 곳. 그다음 risky 위험한, former는 옛날에 또는 이전에 이런 뜻이고, former president 하면 전 대통령이 되겠고, incumbent president 하면 현직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거 고3 용단어 알아두세요. 현직의 그런 뜻입니다. 반대말이 되겠죠. 그다음 2번 뜻의 반대말이 되겠죠. playmate는 놀이 친구가 되겠죠. 어릴 때 소꿉장난하던 친구. 자,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여기까지 단어 정리를 마무리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 2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문보다 앞에 나오는 글이 A냐 B냐라는 문제인데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A를 읽어볼게요. 어떤 들다람쥐가 멀리서 포식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들다람쥐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다른 다람쥐들에게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뛰도록 경고하는 경고음 소리를 내기 마련이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보세요. 경고음을 바란다. 경고음을 바란다는 말을 소리를 지를 때라고 받았었죠. 대용어로. 그 다음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한 행동이다란 말은 뒤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게 주의를 끌어서 포식자를 끌어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행동의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A번이 지금 제시문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in ing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자, 소리를 지를 때 그 경고음을 내는 그 다람쥐는 스스로에게 주의를 끌어서 그것이 앞에 내용 전체를 받는 위치가 되겠죠. 주의를 끈 것이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로 가야 되겠죠. 스스로에게 줄을 끌어서 그것이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끌어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B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A고 B를 보면 연습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사하다 뜻이고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다람쥐들이 또한 이전에 놀이 친구,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연 관계가 아닌 이전의 놀이 친구를 위해서 경검을 또한 바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증거가. 자, 이건 중요합니다. 좀 설명할게요. 혈연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설명합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여백에 쓰세요. 요거를,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영어로 쓰면은 reciprocal altruism. 진화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타주의란 말이 나오면 거기 내가 가족이나 친족을 위해서 개체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이타주의에 포함이 안 돼요. 그거는 가족이나 친족, 혈연관계로 연결되는 가족이나 친족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나를 희생하고 이타적인 행동하는 거는 동물 세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 이타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집단 이기주의지. 아시겠죠? 그럼 혈연관계를 벗어난 어떤 개체가 있는데, 개체가 가족이나 친족 이외의 어떤 다른 개체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희생할 때 그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타주의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럼 이런 호혜적 이타주의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대표적인 예로 든 게 한 세 가지인데 첫째가 지금 나온 이 들다람쥐.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경고음을 바라면 독수리의 표적이 되겠죠, 자신이. 잡아먹힐 걸 감수하고서도 경고음을 바랍니다. 그 다음 사막동굴에 흡혈박쥐가 있어요. 사막의 동굴에 사는 흡혈박쥐가 식사하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식사하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근처에 농가에 무슨 소, 말, 양 이런 가축한테서 흡혈을 했다는 겁니다. 피를 빨아가지고 동굴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지 못한 흡혈을 하지 못한 자기 그 동료들에게 가족이나 친족, 즉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눠줘요. 예. 역시 호혜적 이타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프리카 코끼리가 부모가 사고로 죽었다든지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되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아가 된 아프리카 코끼리, 어린 코끼리를 같이 근처에 사는 아무런 혈연관계, 가족도 아니고 친족도 아닌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어떤 어미 코끼리가 그 코끼리를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자기의 자식들하고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돌봐줍니다. 이런 것들. 이것을 호혜적 상호 혜택을 주는 이타주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 사회처럼 정교한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규범이 마련된 게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도와준다. 또는 문자가 있어서 그 공동의 기록으로 남긴 어떤 규약 같은 규범이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 규범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도와줘야 된다. 없어요. 언어나 문자로 된 기록이라든가 규범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저쪽이 어려울 땐 내가 도와주고, 내가 만약에 어렵게 되거나 내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당연히 도와주겠거니라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에 가까운 신뢰 바탕을 둔 호혜적 이타주의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문에 여러 번 나오고 여러분 상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호혜적 이타주의에 대한 그러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혈연 관계가 없는데 도와준다는 거죠. 경고를 바라고 자기를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면서.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키녀, 오늘은 겨울방학 특강으로 비순서팜 전략편 글의 순서 포인트 1 프랙티스 2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방학 공부에도 포스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포스 be with you. 감사합니다.